사람은 선을 넘기 전까지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도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잠깐만, 정말 잠깐만 흔들릴 뿐이라고. 하지만 이미 마음이 먼저 도착한 순간 몸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옆에 있었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요가 학원에서 두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소방관의 아내들 2와 3회 지금 시작합니다. 3회의 균형이 무너진 순간. 그날 요가학원 조명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게 낮춰져 있었다. 사모님은요? 오늘 모임 있어서 못 온다네요. 태준의 아내는 오지 않았고 학원 안에는 처음으로 두 사람만 남았다. 그는 매트 위에 서면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간은 이미 다른 밀도로 변해 있었다. 숨소리 하나, 발소리 하나가 그대로 서로에게 닿는 거리였다. 오늘은 천천히 할게요. 세리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대신 몸의 움직임이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조명을 낮췄다. 준비된 듯한 어둠이었다. 스트레칭부터요. 다리 벌리고 서세요. 세린이 시범을 보였다. 어둠 속에서 레깅스에 밀착된 몸의 라인만 선명했다. 좀 더 깊게 내려가 보세요. 그녀가 다가왔다. 향기가 먼저 왔고 손이 태준의 팔을 잡았다. 이렇게요. 손이 팔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팔목, 팔뚝, 어깨. 스트레칭이 깊어지면서 그의 균형이 순간 흔들렸다. 천천히요. 세린이 반사적으로 태준의 몸을 받쳤다. 쿵. 두 사람이 매트 위로 넘어졌다. 5cm. 코끝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멈췄다. 거친 숨이 먼저 부딪혔다. 세리는 일어서려다 멈췄다. 손에 힘을 주려다 다시 빼는 미세한 움직임. 태주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강사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냥 그를 봤다. 숨만 거칠게 쉬면서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닿았다. 짧았다. 3초. 그녀가 놀란 듯 몸을 때려는 순간 태준의 손이 세린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강한 힘은 아니었다. 하지만 돌려보낼 생각도 없는 손길이었다. 그녀는 뿌리치지 못한 채 멈춰섰다.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머릿속에서 남편과 아이의 얼굴이 스쳤다. 하지만 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읽었다.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더 길게. 그녀가 작게 목소리를 냈다. 안 돼. 여기는. 누가 오면? 안 와요. 문 잠갔어요. 그래도. 하지만 세린의 손은 태준의 어깨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내려갔다. 강사님, 더 이상 말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만 거칠게 이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저도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가 그녀를 매트 위에 천천히 눕혔다. 조명은 여전히 어둡게 깔려 있었다. 빨리 누가 오기 전에. 아무도 안 와요. 태준이 세린의 위로 가까이 다가왔다. 무게가 전해지는 순간 세린의 숨이 막혔다. 괜찮아요? 응. 그 순간부터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거친 호흡,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작게 새어나오는 목소리.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무도 몰랐다. 학원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조명은 여전히 어둡게 깔려 있었다. 몇 분, 아니 어쩌면 더 길었을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매트 위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말이 없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세린이 먼저 일어났다. 그만, 여기까지.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세린은 급히 옷을 정리했다.
손이 떨렸다. 레깅스를 고쳐 입고 상의를 바로잡고 머리를 다시 묶었다. 하지만 아무리 정리해도 방금 전 일어난 일은 지울 수 없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입술이 조금 부어 있었고 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게 나야?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복도는 어두웠고 그녀의 발소리만 울렸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는 한 손으로 입술을 짚었다.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 있었다. 나 방금 뭐 한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밤 세리는 집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로. 하지만 씻겨지지 않았다. 태준의 손길, 그의 목에, 그의 숨소리 전부 피부에 각인된 것처럼 남아 있었다. 샤워실 거울 앞에 섰다. 목에 남은 자국을 손으로 가렸다. 내일 남편이 보면 머리를 감으면서도 몸을 씻으면서도 그 생각만 맴돌았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남편 재석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봤어? 늦었네. 정리하다 보니까. 고생했어. 피곤하지? 얼른 자. 세리는 침대에 누웠다. 재석이 옆으로 누웠다. 오늘 수업 어땠어? 괜찮았어. 좋네. 요새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아니, 별로. 재석은 금방 잠들었다. 편안한 숨소리.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방금 전 그 시간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 저장 안 됨? 괜찮으세요? 세리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다.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손가락이 떨렸다. 자꾸 생각나요. 전송. 답장은 빨리 왔다. 저도요. 미칠 것 같아요. 다음 수업은 언제예요? 세리는 눈을 감았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모레. 그날 혼자 올 수 있겠어요? 강사님? 그녀는 한참 동안 핸드폰만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력했다. 해볼게요. 전송. 핸드폰을 내려놓고 싶었다.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꽉 쥐고 있었다. 기다릴게요. 태준의 답장. 세리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죄책감과 욕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다는 걸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린의 하루는 완전히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엔 엄마이고 아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린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핸드폰을 켜고 태준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여자. 남편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문자를 보내는 여자. 그리고 두 사람은 이미 한 번 넘은 선 앞에서 멈추지 못하는 갈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마셔도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갈증. 심장 박동 같은 낮은 긴장감. 문자가 오갔습니다. 말 한마디는 짧았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도 왜 그랬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은 잠겼고 조명은 어두웠고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사회에서 계속됩니다.